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장기 투자자가 절대 안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투자를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특히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서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장기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상치 못한 자금 필요입니다. 투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병원비나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혹은 부동산 관련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마음먹었어도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 자산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죠.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급전 필요성이 커지면서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무리하게 모든 돈을 투자에 묶어두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투자자가 절대 안 하는 행동은 산업 구조 변화를 무시한 투자입니다. 10년 이상 투자했는데도 수익을 못 찾았다면 그 산업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방산처럼 글로벌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는 업종이 있는 반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산업들도 있거든요. 장기 투자자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죠.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체계적인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묻지마 투자예요. 주변에서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충분한 정보 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장기 투자는커녕 단기 투자에서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나 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영진의 역량까지 파악하죠.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투기가 될 뿐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행동은 장기 투자자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장기 투자자들이 어떤 유의사항들을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가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장기 투자자들은 첫째, 분산 투자를 생활화합니다. 한 번에 몰빵 투자하는 대신 여러 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함으로써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죠. 마치 농부가 한 종류의 씨앗만 뿌리지 않고 여러 종류의 씨앗을 다양한 밭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인 셈입니다. 둘째, 손실 관리에 더 집중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수익만 볼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손절하거나 혹은 너무 미련하게 들고 있지 않도록 미리 원칙을 정해둡니다. 셋째, 가치 투자를 지향합니다. 눈앞의 유행을 쫓기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미래에 충분히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가치주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죠. 넷째, 구조적 성장 분야에 주목합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에요. 이런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단기적인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씨앗을 찾아내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금리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면서 꾸준히 나아갑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옆 사람의 속도나 잠깐의 오르막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잦은 매매를 하는 행동은 장기 투자자가 가장 경계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2026년 투자 시장 전망을 잠깐 살펴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산업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AI, 반도체,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이 예상되고 정부에서도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해요. 심지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어 첨단 분야에 직접 투자할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잇는 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자가 특히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키 맞추기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주도주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뒤늦게 따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주식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은 남들이 다 먹고 난 잔치상에 뒤늦게 도착하는 것과 같아요. 장기 투자자는 자신만의 분석과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리드하거나 최소한 늦게 따라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윤 평론가님은 좋은 주식군으로 AI 테마, 수출이 늘어나는 K-파워 테마, 밸류, 정책 수혜 테마를 꼽았어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해서 확신을 가질 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투자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은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을 깨트리는 행위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시간은 좋은 기업의 가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마치 파도가 거세게 쳐도 결국은 해변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시장으로 나아가면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장기 투자는 마인드셋 싸움입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이 필요한 일이죠.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갑바를 키워야 해요.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레버리지는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를 갖고 있었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는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증거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처럼 인생에는 평탄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은 쉬워 보이지만 사람을 약하게 만들죠. 하지만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즉,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해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죠. 비가 오든 일이 안 풀리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를 만드는 거죠. JYP 박진영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 향하는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씨앗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리죠.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투자와 정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